자, 문 닫아줘요. 자, 여러분, 자, 80페이지 보면 전자신청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 다음에 그 1번 밑에 2번에 무슨 등록 나와 있어요? 사용자 등록 나와 있죠. 무슨 등록? 사용자 등록 나와 있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샀지요. 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집을 사고 팔면은 등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법무사 부르지요. 법무사 불러서 법무사가 주로 나와요? 사무들이 주로 나와요? 사무들이 주로 나오지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맡겨서 뭡니까? 그 사람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어떻게 돼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떻게 셀프 등기 들어봤어요? 법무사 비용 좀 아끼기 위해서 뭡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직접 당사자가 등기 신청하는 거 있고요. 세무서 뛰다니고 뭐 서류 갖춰가 하는 그 경우 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 인터넷에 의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인터넷. 그럼 등기소에 출석하는 거예요?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출석하지 않는 겁니다. 인터넷에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에 등기 신청하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HUMANE 21 이게 내 아이디인데, 인터넷 등기 신청하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이메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것을 뭐라 한다? 사용자 등록합니다. 무슨 등록? 사용자 등록해요. 그럼 물어볼게. 사용자 등록이 먼저겠어요? 전자신청이 먼저겠어요? 사용자 등록이 먼저겠죠. 아이디가 있어야 뭐 전자신청할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돼요? 자, 내 아이디는 이렇습니다. HUMAN 21C. 이거 2000년대에 만들었는데, 이거 심화 뜻이 있습니다. 자, 21세기를 맞이하여, 휴메인이 인간다움이거든. 인간답게 살아보자. 자, 이 아이디인데, 인간답게 못 살고 있습니다. 자, 봐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전자신청이 먼저다. 사용자 등록이 먼저다. 등록이 먼저지. 자, 그럼 봅시다. 사용자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나 외국인이 사용자 등록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외국인은요,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을 한 자가 하는 거지,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사용 등록을 합니다. 요 법무사 변호사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자격자 대리인께요. 자, 무슨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 자격을 갖춘 대리인입니다. 자, 요 자들이 무슨 등록한다? 사용자 등록합니다. 당사자나 외국인, 또 자격자 대리인이 무슨 등록한다? 사용자 등록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사용등록,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용등록 할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감기가 좀 들려가. 반드시 무슨 출석이다? 직접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해야 돼요. 자,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입니다. 이거 시험 어떻게 나왔냐? 자,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잘 들어봐요.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할 때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를 시켜서 사용자 등록할 수 있다. O다, X다. X입니다. 시키면 안 돼요. 직접 나가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전자신청할 때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 변호사에게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당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O다, X다. X입니다. 왜? 이분이 지금 법무사 변호사네요. 사용등록 해놨죠. 그럼 우리 둘이 당사자는 사용등록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맡기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할 때는 뭡니까? 무슨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법무사 변호사한테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직접 해야 돼요. 직접 해야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자, 정리합시다. 이렇게 두 개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할 때,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서 사용 등록을 할 수 있다. X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가 법무사 변호사한테 전자신청을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용 등록하고 맡겨야 된다. X지요. 우리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 증명 정보와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 주소 증명 정보는요, 다음에 배우는데, 우리 자연일 때는 주소 증명 정보가 뭐였어요? 주민등록등초본. 여러분, 주민등록등초본 주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걸 제출해야 되고. 자, 세 번째. 사용자 등록할 때는요, 관할에 제한이 없어요. 관할에 제한이 없다는 말은 전국 어느 등기소나 다 무슨 등록할 수 있다? 사용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등기소나 다 무슨 등록할 수 있다? 사용 등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또 81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 봐요. 사용자 등록에 무슨 기간 나와요? 유효기간 나오지요. 유효기간 몇 년? 3년입니다. 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몇 년? 3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은요,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유효기간이 뭐라고? 경과하면 다시 해야 돼요. 경과하면 다시 해야 되고. 또 이런 말 있지요. 유효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요. 연장기간 몇 년? 3년. 연장 횟수는 제한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때 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다. X다, O다? X지요. 경과는 연장이에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연장은 미리 하는 거예요. 유효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요. 제 말 이해돼요? 경과는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경과는 다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 이렇게 이제 사용자 등록을 끝냈죠?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신청 하는데, 사용자 등록을 한 당사자는 외국인이 할 수 있고, 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 변호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자신청할 때는 출석주의가 적용이 돼요, 면제가 돼요? 면제가 됩니다. 컴퓨터라니까 출석할 필요 없죠? 출석주의 면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 뭐 친구 친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뭐 종중, 문중 이런 거지요. 이런 요 두 개는요,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자, 무슨 등록도 못하고?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또 뭐도 못한다? 전자신청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지금 적는 거 있잖아요. 책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전자증명서를 첨부한 법인도 전자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전자증명에 이용 등록을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증명에 이용 등록을 하면 사용자 등록을 뭐라고?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법인은 전자신청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인은 사용 등록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자님이 이용하겠다 하면 사용 등록 한 것으로 보니까 따로 사용 등록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렇게 하시고 공점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82페이지 한번 봐요. 그리고 85페이지 한번 봐요. 자, 85페이지 보면 등기필 정보 및 무슨 통지 나와요?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하는 거 있죠. 자,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찾았고. 자, 그걸 내 해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여기에 뭘 보느냐 하면, 93페이지 한번 펴봐요. 93페이지. 자, 요거, 93페이지 하고 앞으로 더 들어올게요. 자, 요 등기필 정보하고 마칠 테니까 잘 들어요. 아시겠죠? 등기필 정보하고. 자, 잘 봅시다. 자, 실밥. 여기요. 오늘은 좀 아주 어렵지 않은 걸 할게요. 그 다음에 어렵지 않는 걸 토대로 해가 또 3, 4월 때 깊은 내용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잘 들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자, 건물 매매를 했고 매매 계약서가 있지요.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매수인, 우리 등기를 하게 된 자가 권리자. 또 등기부상 이득을 받는 자를 말하겠다? 권리자. 의무자는 매도인이지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지요. 자, 그럼 이 사람한테 뭡니까? 계약금, 중도금, 자금을 다 줬지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지요. 자, 그러면 을앞으로 등기됐죠. 자, 을앞으로 등기됐어요. 등기되면 요 권리자한테 뭘 교부하느냐 하면은요, 등기필 정보 통지를 교부합니다. 자, 을한테 뭘 교부한다? 등기필 뭘 교부한다? 정보 통지예요. 자, 요걸 해석해 볼게요. 을앞으로 등기가, 필은 뭡니까? 완료됐다는 거지요. 필은 뭐라고? 완료됐다는 거.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등기필 정보의 양식을 볼 거예요. 완료됐고, 정보는 뭡니까? 을의 정보죠. 성명 적고, 주소 적고, 뭐 이런 것들, 을의 정보를 적고, 요걸 뭡니까? 등기필 정보 통지를 권리자한테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등기 완료 증명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등기 무슨 증명서? 완료 증명서 권리자한테 줍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은 여러분이 집을 사면은요, 뭘 받느냐 하면 등기필 정보 통지를 받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뭘 받느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뭘 받아요? 그전에는 집 사면 등기 필증 받는다 했어요. 자, 무슨 필증? 등기 필증 받는다 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라 했어요? 알겠죠? 속칭 무슨 문서? 집문서입니다. 속칭 무슨 문서? 집문서예요. 자, 등기 권리자는 뭘 받는다? 등기필 정보통지 받았죠? 받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 등기필 정보 통지는 몇 통 만들었냐면 한 통 만들어요. 자, 몇 통 만든다? 한 통 만들고 멸실하면 재발행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자,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 나중에 중개사 따잖아. 그러면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요, 저 집을 사는 사람이요, 그 뭡니까? 빨리빨리 이사 가줘야 좋아요? 한번 사면은 뭡니까? 30년 동안 눌러붙는 게 좋아요. 이사 가는 게 좋잖아. 우리 집은 지금 단독주택 산 지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대구 수성구에 사는데, 집값이 옆에 오르든 말든, 뭡니까? 내리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어차피 살 거. 근데 만약 집을 한 3채, 4채 가지고 있으면 신경 써야 되겠죠? 써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자, 이 사람 이제 한 3년 살다가요. 이 집을 팔아요, 이제. 3년, 4년 살다가 이 집을 팝니다. 그러면 이 사는 사람이 이제 뭐가 돼요? 매도인 되지요. 사는 사람이 매도인 되잖아. 그럼 매도인은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 의무자지요.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이 등기 의무자가요, 진짜 파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 안에요, 1년 번호가 있어요. 1년, 좀 이따 줄 거 드릴게요. 1년 번호가 있어요. 1년 번호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가 50개입니다. 이 비밀번호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50개가 되어 있는데 다 위에 뭐가 붙여져 있어요?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뭐 붙여져 있다? 스티커. 그러면 이걸 나중에 뭡니까? 스티커랑 째가 있잖아요. 1년번호 적고 비밀번호를 스티커 째가고 적어줘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맞춰봐요. 이해됩니까? 그럼 요걸 작성해서 뭡니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왜 작성해서 제공합니까? 등기 의무자 본인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등기 의무자가 뭐일 때? 진정성을 막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 말 이해돼요? 좀 이따 책 볼게요. 자, 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봐요. 나중에 집을 팔 때 뭡니까?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면 재발행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죠? 책에 93페이지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거 1년 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제공할 수 있어요? 제공할 수 없어요? 없잖아. 그때 어떻게 하냐 볼게요.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있죠. 아버지, 어머니.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서 있죠. 본인이 내가 맞다라고 뭡니까? 확인을 해줍니다. 요 확인 조서 가지고 있지요. 집산분한테 등기해줘요. 자, 집산분한테 뭘 해준다? 등기해줍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 등기필 정보 잃어버리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귀찮지요? 직접 나와서 뭡니까? 내가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맞다. 우리 아들이 집을 파는 사람이 맞다. 라고 확인을 받아서 뭡니까? 집 사는 분 앞에 등기해줘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는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이에요. 변호사인 무슨 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이 법무사 변호사는요, 저 집을 팔려는 저 사람이 등기비를 잃어버렸잖아. 그럼 이 법무사 변호사는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맡았습니다 했지요. 요걸 확인한 정보를 첨부해서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해줘요. 등기해주고, 세 번째는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이에요. 아민 임의대리인이라는 말은 친구 친척이지요. 그러면 친구 친척은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보다 더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덜 까다롭게 해야 돼요? 더 까다롭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 신청서류 있지요. 이것은 본인 제가 작성했는 것이 분명하다. 뭘 받아야 돼요? 공정을 받아서 뭡니까?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해줘요. 그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집을 사고 난 뒤에 있잖아요,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려야 돼요? 안 잃어버려야 돼요? 안 잃어버려야 됩니다. 제 말 이해돼요? 등기필 정보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영문과 아랍어 주면 될 건데, 잃어버리면 이렇게 귀찮은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등기해놓으면 매도인 쪽에서는 뭡니까? 이런 방법 등기했으면 궁금해하겠죠. 매수인 앞으로 등기되는 걸.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 매도인한테는 뭘 주느냐 하면은요, 이 사람은 등기를 사실 알려줘야 돼요. 등기 의무자는 뭘 주느냐 하면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 이 사람하고 등기됐다는 사실을 매도인한테 알려줘야 돼요. 거기 무슨 통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입니다. 자, 거기 우리 책이 어디 있냐 봐요. 자, 책 한번 봐봐요. 거기 93페이지 읽어볼게요. 93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1번 한번 봐봐요. 1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은
등기 의무자 고에 권리 취득 당시 등기소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아 소지한 것이어야 되고, 자, 거기 보면 2번 한번 봐요. 등기필 정보를 멸시한 경우 돼 있죠. 절대 재발행한다 돼 있어요, 안 한다 돼 있어요? 안 한다 돼 있지. 찾으세요? 자, 그 다음에 1번 한번 볼게요. 등기 의무자 법정대리 직접 출석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 경우 등기관이 출석한 자의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해서 기명 달인해야 된다. 맞죠? 근데 옛날에는요, 자, 에피소드가 있는데, 옛날에는 사진 가지고 이 본인 여부가 확인됐어요. 지금은요,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옛날에는 사진이 뭡니까? 원판 불변인데, 지금 뭡니까? 원판 불변이 아니고 원판 변경의 법칙이 적용합니다. 알겠죠? 성형을 하도 많이 하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 성형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요, 고치는 거는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인해서 뭡니까? 컴플렉스를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고치는 건 좀 그렇고. 자, 봅시다. 예외 한번 볼게요. 실제로요, 이혼 사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혼 사건이. 애를 낳아보니까요. 정말 있어서 사건이에요. 애를 낳아보니까 뭡니까? 나도 안 닮고, 와이프도 안 닮았어요. 그래, 이것도, 또 와이프가 또 어디서 바람 피아가 된 거 아니냐 싶어가 머리카락 뽑아가요. 유전자 검사 보냈어요. 유전자 보내니까 뭡니까? 와이프하고 내하고 뭡니까? 친자임이 또 입증됐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 생각했거든. 나중에 뭡니까? 우유이 하다 보니 초등학교 앨범을 또 보니까 있잖아요. 지금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이유는 이야기 안 되겠죠. 그래가 이혼 소송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에. 자, 볼게요. 예외 한번 볼게요. 대리인 신청 시, 꼭 관로 한번 봐요. 대리인이 법무사 또는 뭐 나와요? 변호사 나오지요. 등기 신청 대리인이 법무사 변호사가 등기 의무자 위임받음을 확인하는 정보를 첨부해서 뭡니까? 등기소에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무사 변호사 아닐 때는 뭘 받으라 했어요, 그게? 공정 동납처요. 공정 차였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 몇 페이지 보느냐 하면은, 자, 85페이지 봐요. 85페이지 봐요. 85페이지 찾았어요? 자, 읽어볼게요. 지금 집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해놨죠. 권리자 누구 돼 있어요? 돼 있고, 주민등록부 돼 있죠. 돼 있고, 주소 돼 있죠. 돼 있고, 부동산 고유번호 나오고, 자, 김수경의 정보가 나오죠. 주민등록부 나오고, 주소 나오잖아, 지금. 나오고, 부동산 소재 나오지요. 접수일자 나오고, 목적 나오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봐요. 1년 번호 한번 봐. 1년 번호. WTDI UPRV P6H1 나오지요. 그러니까 봐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하면 몇 개? 12개 맞지요? 자, 영문과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하면 몇 개? 12개. 그 다음에, 자, 그 비밀번호 몇 개예요? 50개입니다. 근데, 이거 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 비밀번호에다가 그 위에 스티커를 붙여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정도로 책이 스티커 붙여놓을 기술이 안 돼 있어요. 그 위에 뭐가 붙어져 있다 생각하면 돼요? 스티커 붙여져 있다 생각해요. 알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렇고, 자, 읽어볼게요. 밑에. 주의사항 볼게요. 1번. 등기필 정보는 종래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발행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전자신청 등기소에는 등기 완료 후 종래와 같이 등기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등기 유형에 따라 등기필 정보 통지 또 등기필 완료 통지를 발행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등기필 정보의 사용 및 관리 방법 한번 봐요. 부안 스티커 안에는 다음의 등기 신청 시 필요한 1년 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볼게요. 등기 신청 시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알겠죠? 떼어내고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항의를 임의로 선택해서 뭡니까? 해당 순번과 함께 신청서에 기록하면 종래 등기필증과 첨부와 같이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해되겠죠? 지금 뭡니까? 집을 팔 때는 뭐예요? 본인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일련 번호 적고 스티커 하나 떼내가 비밀번호 적어서 등기소에서 그걸 맞춰봐서 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밑에 보면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 소면을 거래 상대방이나 대리인에게 줄 필요 없고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 빠졌네. 위임한 경우에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50개 중 1개와 해당 순번만 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만일 등기필 정보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안 경우에는 종래의 등기필 정보를 불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이 발생하므로 철저하게 관리하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여기 무슨 필정보?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집을 사면 뭘 받아요? 등기필 정보 이걸 받죠? 이걸 받고 나중에 집을 팔 때 있잖아요. 팔 때는 뭡니까? 이걸 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일련번호 적고, 비밀번호 하게 떼내가 거기에 적어서 뭡니까?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정리합시다.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는 몇 통 만들어요? 한 통. 잃어버리면 재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 등기의무자 집을 팔 때는 어떻게 한다? 아까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작성해서 제공해야 되고, 근데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한다? 방법적으로 세 가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받아서 등기 권리자부터 등기하든지, 또는 뭡니까?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는 뭐예요? 확인 정보를 첨부해서 권리자부터 등기하든지, 또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는 뭐예요? 공정을 받아서 뭡니까? 등기권리자부터 등기해주지요. 그렇게 했으면 의무자 매도인은 궁금해하지요. 의무자한테는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줍니다. 의무자한테는 뭘 준다?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줍니다. 일단 요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만 하고 나머지 더 깊은 내용은 좀 실력 쌓이거나 할게요. 자, 오늘 했는 거 몇 가지만 복습해보고 마칠게요. 자, 10페이지 봐요. 10페이지. 10페이지 봐요. 자, 간단하게 할게요. 10페이지. 법률 행위는 취득할 때 등기해요? 등기 안 해요? 등기하지요.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처분할 때 뭐 한다? 등기하지요. 이해됩니까? 상속 언제 취득해요? 아버지 사망 시 처분할 때 등기하고, 수용 언제 취득해요? 수용한 날. 처분할 때 등기하고, 경매 언제 취득해요? 매각대금 만납 시 처분할 때 매수인 명의 등기하지요.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판결은 이행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지요. 자, 언제 취득합니까? 공유를 분할 판결 시 그때 취득하고, 처분할 때는 자기 명의 등기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 공유를 분할 형성 판결은 뭡니까? 성소, 패소, 원고, 피고,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겠어요? 등기 신청할 수 있다겠지요. 기억나지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15페이지 봐요. 15페이지. 주등기는 뭐예요? 독립된 번호가 붙는 거지요. 부기등기는 무슨 번호 붙는 것이다? 가지 번호 붙는 거지요. 기억납니까? 자, 그리고 권리의 변경 경정은 원칙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을 때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지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기분 나쁘고 긴장하면 뭐가 되고? 이해관계인이 되고, 기분 좋거나 긴장하지 않으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리고 부기등기는 가지보로 붙는 거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뭐여야 한다? 주등기여야 하지요. 또 한 개의 주등기에 수 개의 부기등기 가능하지요. 또 부기등기 상환에는 뭡니까? 그 선의해야 한다겠지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여러분 25페이지 봐요. 6번에 2번. 6번에 2번.
자, 소유권 보존등기 됐다는 말은 뭐예요? 갑이 건물 신축에서 준공했다라고 뭘 해준다? 추정해주지요.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건물 내가 소유권 보존등기할자다고 주장하지요. 그럼 갑은 뭐라 합니까? 그냥 내가 지었다 하면 돼요.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깰려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근데 나는 갑이 뭐예요? 병으로부터 양도 받았다 하는 것은 자기가 지었다는 거예요? 병이 지었다는 거예요? 병이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뭡니까? 원치취득한 사실이 부정되지요. 그때 추진력이 뭐가 된다? 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적어주는 거 있죠. 특별조치법의 등기는 강한 추진력이 인정되지요. 그리고 표제부, 가등기, 사망자, 허무인은 추진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지. 안 된다겠고. 그 다음에 33페이지. 자, 우리가요, 실제 원인과 다른 등기, 또 중화세약 등기, 모두세약 등기 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개지요. 그걸 통해서 해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중화세약 등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지요. 3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고, 3자 간의 합의가 없는 가운데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무조건 무효라겠죠. 그 다음에 밑에 6번에 보면 무효등기 유용 나오지요. 무효등기 유용은 뭡니까? 다시 사용하는 거지요. 다시 사용하는 건데 각구, 얼구, 권리의 등기에서는 유용이 되지요. 단 뭐가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등기 있지요.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써먹어요? 못 써먹어요? 못 써먹지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봅시다. 자, 68페이지. 우리 자연인 있죠, 자연인. 사람에서는 다 등기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우리 이거 태아는 있죠. 사람의 시기는 무슨 노출설? 전부 노출설이죠. 지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일단 태아일 때는 사람을 본다, 안 본다? 안 보지요. 근데 그럼 태아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의 사람 보지요. 그때는 이미 된 것을 고치니까 무슨 등기다? 경정등기지요. 그 다음 법인 있죠, 법인. 삼성전자 생각하면 돼요. 자, 주무관청으로 허가를 받아서 회사 설립 등기했죠. 그럼 법인이 땅 사면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요. 대표자 등기부 안 올라갑니다. 법인 등기 보면 아니까.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있죠. 시도나 시군구 공법인이죠. 그러면 그 자체의 명의 등기된다 했죠. 근데 읍면 이동은 공법인이 아니죠. 그 자체의 명의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리와 동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가질 때는 공업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겠죠. 그 다음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 있죠. 종중, 문중, 동창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것은 뭡니까?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다만 대표자는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표자는 뭐만 올라간다? 이름만 올라간다겠지요. 이해됩니까? 자, 읍면 이동은 등기할 수 없는데 리와 동이 법인 아닌 사단 요건을 갖출 때는 등기할 수 있겠지요. 학교 세 가지 있지요.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있는데 학교 명의 등기돼야 돼요. 안 되고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지자체 명의로,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형태로 등기되지요. 그 다음 민법상 조합이죠. 자, 민법상 조합은 조합 자체 명의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조합은 전원회를 등기하지요. 그럼 등기부에 뭐를 기록한다? 합의의 뜻을 기록하고, 근데 합의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워야 제한돼요. 제한되니까 지분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가 특별법의 조합이 있지요. 농업협동조합, 수산물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조합이라는 말부터도 실제는 조합이에요? 법인이에요? 법인이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땅 사면 뭡니까? 농업협동조합 명의, 수산물협동조합 명의, 재건축조합 명의로 등기되지요. 되고.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나오지요. 자, 요 개념이 뭡니까?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등기를 하게 되는 자, 등기부상 이득을 받는 자.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등기를 해 주어야 하는 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입는 자지요. 우리 뒤에 보면 전자신청 나오지요.
자, 전자신청 나올 때 일단 무슨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지요. 당사자나 외국인이 사용 등록을 하든지 또 법무사, 변호사, 자격자 대리인이죠. 사용 등록을 하지요. 사용자 등록할 때는 반드시 무슨 출석? 직접 출석하지요. 그 다음에 관할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했지요. 그리고 발행일로 또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인감증명정보와 주소증명정보를 제출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이지요. 전자신청할 때는 출석주기가 면제되지요. 그 참 아까 사용등록의 유효기간 몇 년? 3년.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연장할 수 있죠. 연장 아니고 다시 해야 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죠. 연장기간 몇 년? 3년이고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하고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하고 또 뭡니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사용자 등록도 못하고 전자신청도 못하지요. 그 다음에 법인은 전자증명을 첨부한 법인은 전자신청할 수 있죠. 근데 전자증명을 첨부하면 사용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니까 따로 사용 등록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에 이겁니다. 등기필정보. 자, 여러분이 집을 샀지요. 집을 사면 권리자가 되잖아.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뭘 받아요? 등기필 정보 통지를 받지요. 쉽게 말해가 등기 완료 증명서지요. 자, 누구한테 교부한다? 등기 권리자. 몇 통 교부한다? 한 통. 잃어버리면 재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근데 여기서 봐요. 한 년, 3년, 4년 살다가 이 집을 팔려고 하지요. 옛날에는요, 등기 필증을 직접 제출했어요. 제 말 이해돼요? 옛날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등기 권리자 있는 시대 있잖아요. 내 경험을 이해할게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등기 권리증을 있잖아요. 집을 팔 때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인가 확인하고요. 등기 권리증을 집 판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줬어요. 이걸 내가 왜 선명하게 기억하느냐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시골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가 시골집에 가니까요. 이 누런 봉투가 이만큼 있더라고. 그래가 그 장롱을 열어보니까요. 등기 권리증이 났더라고. 누런 이래가 그 마음에 더요. 아, 이거 우리 이쪽은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거 참 부자구나.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가. 본능적으로 아는데 나중에 슬쩍 물어보니까 뭐 이래저래 해가 옛날에 다 팔고 반환받은 등기 권리증이 하더라고. 반환받은 등기 권리증은 휴지예요, 휴지 아니에요? 휴지지요. 그래가 내가 자세히 압니다. 그래. 자,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이걸 직접 제출해가 할인해주고 다시 되돌려줬어요. 지금은 그래 안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팔면 어떻게 돼요? 등기필 정보 중에 1년 번호 12개 적고 비밀번호 하나 해서 하나 제출하지요. 그래서 본인인가 아닌가 확인하지요. 제 말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법 세 가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확인 조서를 받아서 권리자부 등기해주든지, 법무사 변호사인 임의대리인일 때는 확인 정보를 첨부해서 권리자부 등기해주든지,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임의대리인은 뭐예요? 공정을 받아서 권리자부 등기해주지요. 이렇게 권리자부 등기되었으면 의무자 궁금해하지요. 집을 판 사람 의무자한테 뭘 줘요? 등기 무슨 통지? 완료 통지를 교부합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 참 등기법 양 많은 거 했죠. 많은 거 했는데 여러분 저 복습할 때 있잖아. 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많잖아요. 일단 우리 이제 다른 거 할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는 내가 수업했는 내용만 복습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24일 날 빠지면 안 돼요. 그때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하니까 알겠죠? 빠지면 안 됩니다. 그때 다 봅시다. 그때 점심시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김밥 싸서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해결하게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